공동주택관리 종사자들을 위한 관리의 셰르파입니다. 못된 주민이 대표회장을 하다가 퇴임하면 뒤끝이 깔끔하지가 않아요. 문제점이 우르르 나와 차기 대표들이 밝혀내겠다고 시끄러워져요. 그런데 전임 대표회장이 정년퇴직한 고령의 주민이면 시간은 많고 딱히 할 일이 없어요. 더구나 회장하면서 배운 못된 짓을 못 잊어요. 그래서 관리소 일에 집요하게 간섭하고 참견하려고 해요. 관리소 생리를 잘 알아서 내부 일에 파고들고 관리소를 괴롭혀요. 회장할 때 하던 태도로 전관예우를 받으려고 해요. 전관예우에 대해서는 제가 관리소와 전관예우편에 소개했어요. 제가 겪은 전전임 대표회장을 소개합니다. 못된 정도로 볼 때 상중하중 상위에 속한 회장이었어요. 제가 소장으로 가자마자 분유 회장이 몇 가지를 얘기해 줬어요. 그중 하나가 전전임 대표회장을 조심해야 한다는 신신당부였어요. 얼마나 못된 사람이기에 조심하라는 걸까요? 그는 4년 전까지 아파트 살림을 주물렀던 인물이었어요. 바로 그가 관리소를 찾아왔어요.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요. 아직도 저는 어색한 때였어요. 마침 이때 대표회장도 있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왔을까요? 소장님 보니까 자전거 타고 출근하시대. 아침 일찍 나오시던데 그렇게 일찍 나오면 직원들이 불편해해요. 일찍 나오지 마세요. 남이야 출근을 일찍 하든 말든 웬 참견이죠? 관리소장을 자기 수하처럼 주물르던 말버릇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소장님 취임했던 안내장 내가 다 받고 계단에 불필요한 물건들 방화검열에 지적받을 수 있는 것들 전부 좀 치워달라고 잘 붙였는데 뭐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내가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근무자들의 일절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그의 지획질은 본물이 터지듯 쏟아져 나왔어요. 1. 어린 놀터 주차 공간에 전면 주차 단속을 왜 안 하느냐. 2. 야간에 외부 차량 단속을 왜 안 하느냐. 3. 나무 밑에 의자가 놓여있다. 누가 거기 앉아 담배를 핀다. 의자 철거해라. 4. 정문 경비반장이 필요 없으니 없애라. 점심때 집에 가서 밥 먹더라. 5. 단지 내 제초 작업을 안 했다. 완전 개판이다. 6. 화단에 전지가 전혀 안 되어 있다. 우리 아파트는 경비가 전지에 손도 까딱 안 하고 있다. 7. 화단에 내다 놓은 못 쓰는 화분들이 그냥 그대로 쌓여 있다. 치워라. 8. 기사실 출입금지 표지 떼라. 기사실은 주민에게 개방이다. 기사실 출입금지를 시키려면 사무실도 출입금지 붙여야 한다. 9. 정화조 냄새가 심하다. 냄새를 없애라. 자기 자랑도 섞어서 말했어요. 정문 앞 양쪽에 인도가 없었다. 큰 바위를 옮기고 담을 허물어 양쪽에 인도를 냈다. 2. 지하 2층에 물이 찼다. 물이 지하에서 흘러나와 고였다. 수중 펌프로 퍼냈다. 3. 아파트가 위험지구였다. 후문이 없었는데 내가 달았다. 철망 설치하고 장미나무도 심었다. 4. 아파트 뒤 쓰레기 파놓은 구멍에 술 처먹고 토했고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그래서 다 메워버려 깨끗하게 만들었다. 5. 전에는 기사실에 소방 비상벨이 없었다. 내가 설치했다. 장황한 얘기 끝에 나중에 본론이 나왔어요. 사실은 소장님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좋은 평을 많이 듣고 있어요. 상당히 부지런하고 열심히 할 거라고. 쉽고 말아서 첫인상이 좋다는 이야기까지 합디다. 항상 웃음을 머금고 있고 반갑게 잘 대해준다고 내가 다 듣고 있어요. 내가 가끔 와서 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더라도 오해하지 마세요. 난 가능한 관심 뚝 끊고 안 하려고 해요. 이번에 대표가 안 나와서 대표 구성이 지연됐잖아요. 한 달 이상 늘어졌거든요. 나이 많은 분들 있죠. 저를 아는 분들이 나보고 한 번 더 하라고 하는데 내가 솔직히 2달을 피해 다녔어요. 분유 회장 말과 반대로 말했어요. 분유 회장은 절대 안 된다고 막았다고 했거든요. 소장님보다는 회장님을 먼저 뵙고 싶었는데 마침 회장님도 계시니 반갑네요. 내가 4년 동안 진짜 샷빠지게 했는데 그만두니까 말들이 많습디다. 그는 새빠지게 돈 빼먹으려고 새빠지게 일했다는 거죠. 회장님도 욕먹을 각오하고 나오셨겠지만 동대표 해보니까 본전도 없고 100% 마이너스예요. 진짜 말도 못하게 욕도 많이 얻어먹고 일을 하다 보면 욕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진짜 회장님 단단히 각오하십시오. 있을 때는 어련히 그렇게 했지. 남들 말은 참 좋게 합니다. 좋게 하는데 그만두고 나면 어휴 말도 마요. 최종적으로 진짜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믿으면 안 돼요. 꼭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다음에 이야기하셔야 돼요. 한두 사람 남의 말 듣고 그 사람 어쩌고 저쩌고 진짜 그건 아니에요. 꼭 본인이 보고 느끼고 시켜보고 최대한 할 수 있는 거 다 시켜보고 나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 말은 자기에 대한 나쁜 소문을 액면 그대로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는 다음날 다시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주 친근하게 접근했어요. 나하고 친하게 지내보실래요? 절대 남들 말 믿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든 반드시 확인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 아파트는 분유회원 여자들이 너무 설쳐요. 한 가지 알려줄 사실은요. 예전에 분유회원들이 소장이 집행한 영수증까지 추적해서 소장을 쫓아냈어요. 참고하세요. 분유회와 저의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의도예요.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가까이 해봐야 도움은커녕 해를 끼칠 사람으로 느껴졌죠. 한 분유회원이 저와 신임 대표회장을 동석시켜 전전임 회장에 대해 얘기했어요. 그녀는 그를 극도로 싫어했어요. 외람되지만 신임 대표 회장님은 그분 말 전혀 안 듣었으면 감사하겠어요. 물어보려면 바로 전임 회장님에게 물어보시고 그분한테는 물어보지 마세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리해보면 이랬어요. 동대표를 함께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을 많이 겪었다. 금전적인 거든 도덕적인 거든 못 봐야 할 부분을 너무 많이 봤다. 어쩌다 내려와 보면 일이 이상하게 다 진행되어 있었다. 총무는 자기 아버지 같다고 그를 따랐는데 둘이 꿍짝이 너무 잘 맞아서 문제가 생겼다.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가 바보같이 일한 부분도 있다. 회장이 키를 잡고 일하다 보니까 대표들에게 명령했다. 그가 어떤 한 직원이 싫어서 찍어내리고 싶으면 자기 근처에 있는 사람부터 포섭했다.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해? 이러니까 안 좋은 것 같아. 이러곤 바로 이 사람을 다음날 잘랐다. 소장, 직원, 경비 진짜 손으로 셀 수 없이 많이 잘랐다.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바로 잘랐다. 그는 한 소장을 자르려고 매일 술 먹였다. 소장이 쓰러지자 바로 쫓아냈다. 나도 억울하게 많이 당한 피해자 중 한 사람이다. 본인이 일을 다 저질러 놓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무슨 문제가 터지면 내가 했다고 했다. 그래서 몇 번 싸웠다. 왜 매번 내가 안 한 일을 내가 했다고 하냐고 하니까 그쪽이 얘기 안 했나? 안 했으면 말고. 항상 이런 식이었다. 부실하게 공사한 거를 공사 끝나고 나중에 알았다. 왜 부실 공사가 됐냐고 싸웠다. 공사할 때 공사업자들이 우리를 피해 다녔다. 그는 말이 딱 떨어지면 정말 일이 일사천리로 됐다. 대신 뒤에서 직원들이 엄청 힘들었다. 주민 입장에서는 감사한 부분도 없지 않다. 그러나 그는 뒤에서 못된 짓을 몰래 했다. 남들한테 보여주는 거는 잘했다. 매일 나와서 화단 청소하고 화초 정리하고 남이 볼 때는 굉장히 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근데 그 뒷면은 모른다. 매일 여기 식대 결제가 올라왔다. 업자들하고도 만날 나가서 오리탕 먹고 다닌 거 빤히 다 안다. 그를 내려놓게 하는데 정말 힘들었다. 후임 회장 뽑을 때는 첩보 작전을 할 정도였다. 회장과 총무 둘이 이상한 걸 너무 많이 해서 안 되겠다 싶어 우리가 몰아내려고 했다. 근데 우리끼리 한 얘기까지 다 알아서 우리를 바보로 만들었다. 그 정도로 귀신이다. 우리를 한 사람씩 별도로 만나서 얘기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게 이간질이었다. 처음에 그것도 모르고 그 말을 믿고 화가 나서 그 대표와 인연을 끊으려고 했다. 전체 분위기가 너무 심상치 않아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해봤더니 사실이 다 밝혀졌다.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른다. 우리를 갖고 놀았던 거다. 우리가 뭉쳐서 이렇게 둘을 내보냈다. 그는 겉으로 봐서는 모른다. 너무 지나치다. 자신이 한 건 다 잘했고 남이 한 건 다 안 된 것처럼 말했다. 듣지 말아야 할 말들까지도 다 한다. 근거 자료가 사라졌다. 서류가 다 없어진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누가 서류를 다 치워버렸다. 그러니 뭘 꼬집어 말할 게 없어졌다. 단지 들은 거, 봤던 거, 느꼈던 거, 자필 서명으로 사유서 썼던 거 그런 것이 전부다. 굳이 참견 안 했으면 좋겠다. 창피할 것 같은데 어떻게 내려오는지 이해가 안 된다. 우리를 피해 다니는 것 같기도 하다. 고양이같이 뒤로 몰래 다닌다. 밖에서 얘기할 정도로 자기와 가깝게 지내시는 분이 몇 분 있다. 주머니에 만날 사탕 넣고 다니다가 사탕 하나씩 손에 쥐어둔다. 어른들은 이런 걸 좋아한다. 노인정 회원들과 대화를 시도해 보려고 괜히 그러는 거다. 내려와서 인신공격하고 이간질 안 시켰으면 좋겠다. 처음부터 딱딱 끊어야지 받아주면 더 설친다. 처음부터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 대충 넘어가면 자꾸 말할 사람이다. 처음 딱 들으면 진짜 한마디 말이 그럴듯하다. 그를 4년 봤는데 정말 이 사람 안 된다가 결론이다. 4년 동안 공사를 다 했다. 그와는 절대 말 섞고 싶지 않다. 금방 한 말이 바로 뒤에 달라지는 사람이다. 전에 인사관리를 하셨던 분이라서 사람 심리에 능통했어요. 심리학용을 너무 잘하세요. 그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내가 월급쟁이 생활을 32년 했어요. 15년 공무를 했고 17년 인력관리를 했어요. 암흑의 방직회사 아시죠? 인천 천안시와 시계공장을 담당했어요.
광직공장 아가씨들 무지하게 많았죠. 그런 여자 다루는데 도 같은 사람이면 알 수 있어요. 그런 분이라 정말 안 돼요. 당신이 구석구석 안다는 이유만으로 몰래 하신 게 너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사실서까지 본인 손으로 쓰게 했어요. 그랬다가 본인이 너무 안쓰럽게 임기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그 기한까지 채웁시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내려놓을 때까지 자질구레한 공사를 다 하고 내려오셨어요. 말렸는데도 안 되니까 그냥 막판에 정말 그래요. 당신 용돈이나 하세요 라고 하며 포기했죠. 그가 관리소 일에 간섭한 두 가지 상황을 소개할게요. 한 번은 도장공사 때이고 또 한 번은 직원 인사 조정 때였어요. 제가 부임해보니 여기는 도장공사가 시급했어요. 저번에 했던 도장공사는 진짜 엉망이었어요. 계단과 복도 뿜칠할 때 보양하지 않아서 페인트가 유리창과 바닥을 뒤덮였어요. 이런 상태에서 참고 사는 주민들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저는 반년에 걸쳐 경비원과 함께 이것을 벗겨내려고 고생했어요. 외벽 도장 상태는 엉망이어서 너덜너덜했어요. 그러니 제가 가자마자 도장공사는 1순위로 진행해야 할 과업이었어요. 전전임 회장이 이렇게 공사를 해놓은 것이죠. 분유회원 말을 증명하는 증거였어요. 도장업체가 선정되고 도장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 전전임 회장이 관리소에 나타났어요. 그거 빨리 치우서 지금 할머니들이 당신 뭐라는 줄 알아요? 당신 보고 자격 없대. 그건 당신이 처음부터 관리 잘못한 거야. 죄송합니다. 치웠어야 하는데. 그렇지. 우린 갑이야. 화단에 꽃나무 보호해야 할 거 아니야. 집가진 놈들이 왜 화단을 그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다녀? 꽃나무 다 밟고 지랄하고 말이야. 알겠습니다. 아참, 말을 했어야 하는데. 내 진짜 입대위 회장 잡아다가 욕을 해주려고 했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주겠지 했는데 이게 아니잖아. 알겠습니다. 세상에 꽃나무 비늘 덮지도 않고 그냥 뿌리는 데가 어딨어? 저는 그가 보는 앞에서 바로 공사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치우라고 지시했죠. 정상관리 안 하면 돈 주지 마. 뺑기채 어디 처음 해보나? 개판이야 진짜. 새끼들 창문에 뺑기 셀이 칠해놔 놓고 그거 다 치워야 돼. 내가 할 말이 무척 많은데 당신 일하려고 뛰어다니는 거 보고 불쌍해서 내가 말을 안 했어. 당신이 그렇게 뛰어다니면 밑에 반장부터 도와줘야 할 거 아니야. 기사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봐서는 도움이 안 돼. 세상에 주차장에 주차 공간에 부족해서 찾을 데가 없는데 주차 라인에다가 셀이 뺑기통 처박아 놓고 차 4대 못 세우게 만들고 당신은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일은 그렇게 하나도 안 되고 요건 지금 당신이 다 먹고 있잖아. 그래서 당신한테 미운 소리 하는 거야. 당신 종일 뛰어다니면 뭐해? 일요일에도 나오고 토요일에도 나오고 그렇게 돌아다녀도 주민들 불만이 자꾸 생기는데 뭔 필요가 있어? 그거 왜 그래? 화단은 전부 공용이요. 아빠도 주민 땅이죠. 당신에게 개인 감정 있어서 하는 말 아니야. 당신 뛰어다니는 거 보면 내가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야. 솔직히 내가 봐도 개판이야. 내가 고함질러 미안해. 오해하지 마. 알겠습니다. 네. 직원 인사 변동이 진행 중이었어요. 전전님이 또 찾아왔어요. 잠깐 봅시다. 예, 뭐 중요한 얘기신지. 듣자니 하도 복잡하고 이상하게 가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면 골탕 먹는 건 소장이거든. 혹시 내가 뭐 도와줄 일이 없나 해서 또 이상하게 도와라는 게 궁금하기도 하고 알고도 싶어서 내가 그냥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글쎄, 제가 대답할 만한 내용인지. 대답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당신이 중간에서 곤란한 입장인 거 알아요. 솔직한 말로 이렇게 이상하게 가는데 명색이 동대표를 했던 사람이 무관심하게 있을 수는 없는 일이야. 지금 나한테 숱한 소리가 들어오고 있어. 지금 기사들을 한 명으로 줄인다고 공고가 나와 있던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예, 저야 하라는 대로 해야죠. 사람은 정해졌어요? 사람 뽑아야죠. 아직 직원이 다 그만두지 않았는데요, 뭐. 사전에 면담도 해보고 뽑아놔야지. 자격증은 무슨 자격증 얘기하는 거예요? 꼭 어떤 자격증이라고 명시할 수는 없는 거죠, 뭐. 서장님 한번 정화조 들어가 봤어요? 예, 들어가 봤죠. 자격증 있는 사람이 와서 정화조 소지하러 들어갈 것 같소? 그거야 뭐 시켜야죠. 시키면 할 것 같아? 하겠죠, 당연히. 돈 얼마를 주면 할 것 같아요? 그거야 뭐. 할 것 같아요? 당연히 그거 다 보여주고 채용해야죠. 본인이 감싸고 하겠다고 하면 채용해야죠. 시간을 줄일 바에야 기사를 줄일 게 아니라 내가 봐서는 경비반장을 없애야 돼. 경비반장은 할 일이 없어요. 나는 차라리 기사를 둘 두고 반장을 없애는 게 훨씬 소장으로서 일하기가 좋고 또 남들이 봤을 때도 별 하자 없지.
기사를 줄이면 소장이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내가 알고 있기로 경비반장 저 친구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더구만. 공고 출신이고 차라리 저 친구를 기사로 땡겨. 당신은 하루에 10바퀴 넘도록 뺑뺑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데 실은 이루어진 일이 하나도 없어. 우리 아파트 화단 전부 쓰레기장이에요. 안에 들어가 봤어요? 담배꽁초며 자풀이며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호박도 심어져 있어요. 이건 아니야. 나는 경비원들 앞에 화단 작업하거나 주민들과 작업을 하면 점심을 내가 사줬어요. 내 판공기 받고. 말이 계속 길어져서 저는 일을 잘라야 했어요. 하여튼 조금 있으면 여수지 다 돼서 저도 마무리해야 하는데 중요한 얘기 다 하신 거죠? 혹시나 뭐 도와줘야 할 일 있으면 이야기해줘요. 꼭 부탁하고 싶은 건 당신 사람으로 갖다 놔. 만약 저 친구가 온다면 당신 잘 도와줄 거야. 믿고 시킬 수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죄 없는 소장이 왜 중간에서 이렇게 베베 꼬여야 하는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리지, 오늘 내가 한 말 못 들은 거예요? 오늘은 벙어리고 귀머거리예요. 직원 인사 변동은 제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깜짝 놀란 게 능력과 성과가 무척 떨어지는 70대 노인네 둘을 기사로 두고 있는 거였어요.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이런 직원을 두고 근무할 수 없었죠. 그래서 제가 직원 인사 변경을 강행한 거였어요. 그러나 저는 전전임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죠. 그의 의도는 빤했어요. 경비반장을 관리소에 간첩으로 심어놓고 경비반장을 통해 관리소 내부 사정을 파악하여 관리소를 장악하려는 거였죠. 그의 말대로 한다면 관리소는 정상적 운영이 절대 불가능해요. 그는 어떻게든 관리소에 침투하려고 조그만 기회라도 있으면 비집고 들어오려고 했어요. 저는 그의 침투를 막으려고 무척 신경 썼어요. 그는 거의 1년간 관리소 주위를 분주히 배회했어요. 그래서 근처에 재활용 폐기물 보관 장소가 있었는데 스스로 와서 괜찮은 물건이 있는지 확인했어요. 더구나 툭하면 기사 대기실에 들어와 기사와 한참 잡담하다 돌아갔어요. 저는 기사들에게 그의 출입을 막으라고 했는데 소용없었어요. 기사들은 그의 영향력을 알기에 그에게 꼼짝 못하는 거였죠. 그는 자기가 사는 입구 정원에 거의 매일 나와서 수목을 돌봤어요. 전임 소장 때도 이랬는데 저는 궁금했어요. 저는 너무 유난을 떠는 그의 거동이 항상 신경에 거슬렸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의 거동이 자취를 감췄어요. 그렇게 된 결정적 사건이 있어요. 나대는 감사가 그에게 결정타 한 방을 날렸기 때문이에요. 감사는 저에게 장비 이력 카드를 작성하라고 했어요. 감사는 처음 동대표로 나와 잘 모르다가 하나둘씩 익혀가자 이것저것 찾아내어 지시하기 시작했어요. 승강기 이력 카드를 만드는데 과거 서류가 없어서 저는 공사 금액을 적을 수가 없었어요. 이를 본 감사는 이 공사를 했던 과거 대표회장을 불러서 확인해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대표회장과 상의하더니 전전임 회장을 호출했지요. 그는 부르니까 오더라고요. 대표회장과 감사가 전전임을 위협적으로 추궁했지만 말만 헛돌 뿐 뾰족한 게 나오겠어요? 이 사건 이후 빤질나게 보이던 그의 모습이 사라졌어요. 두문불출한 거예요. 그 후 저는 그의 모습을 아예 볼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 아파트에 2년 반 정도 있었어요. 제가 그만두기 6개월 전쯤인가 그가 암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팔팔했던 사람이 쉽게 생을 마감했다는 것이요. 제가 부임 초기에 본 그의 정정함과 에너지는 하늘을 찔렀어요. 그러니 전혀 예상이 안 되었죠. 그에게 일말의 양심은 있었나 봐요. 책임 추궁이 들어오자 기가 꺾이고 얼굴을 뻣뻣하게 들고 다니지 못한 거지요. 감사의 기가 너무 세서 거기에 짓눌렸는지도 몰라요. 여자들의 공격은 쉽게 버텼는데 남자의 공격은 강했나 봐요. 그가 대표회장을 할 때 다른 대표들은 전부 여성이었거든요. 방직공장 영웅들을 맘대로 다루던 솜씨로 여자 대표들을 다룬 것이죠. 인과응보라고 해야 하나요? 어쨌든 이 소식에 저는 좀 씁쓸했어요. 그가 얼마나 나쁜 인간인가 하면 동대표 회의 수당까지 가로챘어요. 어리벙벙한 여자 동대표들이다 보니까 그가 회장이 되자 회의 참석 수당을 운영비로 쓰자고 하여 다들 동의했대요. 자기가 회장 활동을 한다는 핑계로 회의 수당까지 가로챈 거예요. 저는 전전임의 사망이 김기덕 영화감독의 사망과 대비하게 돼요. 김기덕 감독은 2020년 12월 11일 코로나에 걸려 60세 나이로 해외에서 사망했어요. 2018년 미투 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진 이후 김 감독이 영화를 연출하면서 여배우들에게 성희롱,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증언이 나왔잖아요.
그는 성을 제어하지 못했어요. 남성 우월주의 풍조로 인하여 과거 여성을 경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게 만연했어요. 옛날에는 성희롱이 크게 흠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그는 국내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기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불명예를 안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낯선 외국 땅에서 한줌 죄가 되어 초라하게 떠났어요. 영악의 거장으로 남을 수 있었는데 자제 못한 성욕이 결국 자멸의 올가미가 되었어요. 어쨌든 저는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건 진리임을 전재님 대표회장 사례에서 다시 확인하게 됐죠. 못된 짓을 하면 나중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어요. 아 참, 전재님 회장을 이렇게 만든 감사한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은 최악의 격리 채용 이야기에서 소개한 감사한 사람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